해나가겠습니다.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것을 무시하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 왔어. 자, 앞쪽에 있었던 것은 한 개 있었습니다. 명사입니다. 명사는 뭐라고? 어떤 것의 이름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게 뭔지 몰라? 교타. 그럼 얘는? 마이크. 얘는? 싸대기 누구야? 좋은 말을 쓰자고. 자, 그런 것들이 명사야. 앞쪽에 한번 나왔던 명사가 다시 나오면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대명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페이지의 맨 위쪽에 있는 얘기. 앞쪽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말이야. 그 대명사는 항상 수라든지 격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죠. 단수로 받을 것인지 복수로 받을 것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격은 주격이 맞는지 목적격이 맞는지 소유격이 맞는지 뭐 이런 형태들 됐죠? 그 밑에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느 나라 말이 됐든지 간에 동사가 없는 말은 말이 안 돼. 두 번째,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 변하는 말이 동사야. 우리나라 말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있어. 앞으로 또 사랑할 사람 있나요? 있어. 네 앞에 있잖아.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이 말은 사랑하다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도 전달할 수 없어. 기본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현재라면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라고. 과거면 사랑했다라고. 미래면 사랑할 것이다라고. 그때그때 변하는 말의 형태. 그 형태를 보여주는 말이 동사의 시제죠. 동사 옆에는 시제가 있음에 주목할 것. 뒤쪽에 시제 동그라미. 시제가 있고 그 동사를 나눴을 때 가장 기본적인 얘기,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비동사라는 것 알지? 조동사라는 것 알지? 비동사도 조동사도 아니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뭐라고? 일반 동사라고. 오케이? 두 번째, 뒤쪽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타 동사의 구별. 세 번째, 보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의 구별을 했지요. 됐습니까? 그 아래쪽에 주어진 얘기, 동사들이 빨간 글씨로 돼 있어. 그런데 동사는, 조동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의 원형까지가 한 덩어리임도 확인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실래요? The woman, 그 여인은 불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much more 박스로 묶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여자는 can speak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별해서 쓸 것, 무엇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엇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해당되는 말인데 앞쪽의 문장이 긍정이면 절대 너를 쓰지 못합니다. 앞쪽의 문장이 부정일 때만 much less가, much more가 쓰여 있어. 앞쪽의 문장이 긍정이기 때문에 영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불어도 말할 수 있어. 됐나요? 만약에 이 자리에 not이 붙어 있어. not이 붙어 있다면 절대 위의 것이 맞다는 얘기죠. 부정문이 주어지면 much less를 써서 표현한다는 것도 확인할 것. 그 밑에 그 여자는 finish 끝냈습니다. doing the work 해서 doing ing 동그라미. 얘는 이렇게 쓰인 얘기잖아요. 그녀는 끝냈어요. 그녀는 끝냈어. 무엇을 끝냈는데 do the work 이런 얘기란 말이지. 이때 do의 형태에 ing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to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ing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입니다. 부정사는 항상 앞으로 할 일, 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 즉 미래지향적이다. 분필이 수업을 거부하는데요. 내 젊음 때문에 그런 거야. ing는 조용히 할게요. 알았어. ing는 헛소리 하지 말랍니다. ing는 네가 미래지향적인 데 비해서 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처음부터 쭉 해왔는데 그것을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얘기, ing를 쓰는 이유, 그 사람은 그 일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끝낸 게 아니라 전부터 해온 그 일을 끝낸 것. 됐나요? 전부터 해온 그 일을 끝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ing를. 됐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 여자는 원해요. 뭘 원하는데? 사기를 원해요. 이렇게. 그 차 사고 싶어 합니다. 람보르기니. 이렇게. 아마 오늘 저녁에 보면은 이 앞쪽에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차들이 서 있을 겁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투리 뭐 이런 것들 옆에 싹 지나가면서 긁어. 괜찮아. 차에 사람이 없는 것만 보고. 그리고 붙잡혀가. 자, 보자고요. 여기에 이 문장을 끊어보면은 주어 동사라면 이만큼 됐잖아. 그 여자는 원해요. 이미 샀던 것을 원해, 사기를 원해. 앞으로 살 것을 원하잖아. 앞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자리의 못을 이렇게 to를 써서 표현할 거야. 상식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여자는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데? 이 둘. 처리 가능하십니까? 위쪽 얘기는 춤을 추고 싶어해. 이래서 위아래 하게. 얘는 앞으로의 얘기야. 그 여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춤추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야. 너는 ing는 무슨 얘기라고?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거야. 전부터 쭉 좋아했어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됐죠? 그 아래쪽에 주어진 얘기. 누는 remain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띡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ly 붙여서 x. 해석은 뭐뭐하게라고 해석은 되지만 절대 그 자리는 형용사만. 대표적인 아마 다음 시간에 볼 단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뒤쪽에 해석은 뭐뭐하게라고 해석되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ly를 쓰면 틀리고 형용사를 써라.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동사는 뒤쪽에 해석은 뭐뭐하게라고 해석은 돼. 하지만 ly 쓰지 못하고 반드시 형용사 써라.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remain 또는 stay 또는 keep 또는 hold. 이와 같은 말 다음에는 부사처럼 해석은 돼도 반드시 형용사를. 해석해 보면 눈이 남아있어 두껍게 이렇게 되잖아. 뭐뭐하게라고 해석은 되지만 절대 그 자리는 형용사가 쓰임을 주목할 것. 됐죠? 그 아래쪽에 주어진 get입니다.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문장 안에서 목적어 있음 없음을 가지고 따져봐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 됐죠? 옆쪽으로 건너갔어.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 동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에 대한 그런 쓰임. 명사에 s 붙이면 뭐예요? 복수예요. 하지만 동사에 s 붙으면 너는 뭐예요? 단수예요. 이런 얘기. 그 밑에 비동사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장 안에서 B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첫 번째, B를 만났어. 과연 B 혼자서 끝났는가를 확인할 것. 비동사 하나로 끝났다면 너는 이런 뜻이지. 첫 번째는 있다의 의미를. 만약에 있다가 아니면 이런 해석. 이다라든지 뭐뭐하다라든지 뭐뭐이 되다라든지 이런 해석을 할 겁니다.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반드시 이런 말이 따라붙게 돼 있죠. 뒤쪽에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말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졌을 때 이 말의 해석은 있답니다. 만약에 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무엇이다, 무엇 하다, 어찌어찌 하다, 무엇이 되다 이런 해석. 그 아래쪽의 예문들은 여러분이 참조할 것. 하지만 그 아래쪽에 주어진 얘기, 진행형과 수동태에 쓰이는 조동사의 별표. 조동사에 쓰이는 비동사는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죠. 비동사 다음에 ing, 비동사 다음에 pp, 너를 가리켜서 진행형, 너를 가리켜서 수동이라고 얘기해. 앞쪽에 B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제만 있죠. 현재 진행형이면 이렇게 am이라든지 are라든지 is 이런 형태. 과거 진행형이면 was라든지 were 이와 같은 형태들이 주어질 거야. 미래면 will be ing. 의미는 없고 시제만 가지고 있는 너는 조동사 B에 해당되는 얘기. 그 밑에 쪽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첫 번째 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The woman, 네가 주어야. 주어 다음에 동사 보이지 않죠?
동사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with라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한 덩어리. 그럼 명사까지 합하니까 어떻게 돼? red hair까지 한 덩어리.